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먼저 1분기 리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5.2% 하락하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8.7% 하락하면서 2022년 이후 최악의 분기를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주식들이 전부 다 하락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골드맨색에 따르면은 맥7 주식만 15% 하락하고 나머지 493개의 주식은 합쳐서 변동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는 3월 28일까지니까 1분기 끝나기 3일 전이지만 한 2년 동안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던 맥7 주식들이 1분기의 모멘텀을 얼마나 잃었는지를 볼 수 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S&P 500 1분기 하락은 1980년대 이후 세계 주식과 비교해 최악의 분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S&P 500은 5분기 연속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번 분기의 연승을 끝낸 건데요. 역사적으로 5분기 연속 상승이 전에 6번 있었는데 3번은 경기 침체가 시작했거나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연승이 끝난 거고 다른 3번은 경기 침체가 끝난 지 한 2년 후에 5분기 연속 상승 연승이 끝난 거였습니다. 말이 되죠? 그러니까 3번은 거품이든 무엇이든 마켓이 잘 나가다가 경기 침체가 상승을 끝낸 거고 5분기는 15개월이니까 다른 3번은 경기 침체가 끝난 후 마켓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한 2년 후에 연속 상승 연승이 끝난 거고 연승이 끝난 다음에 퍼포먼스를 보면은 다다음 분기에 마켓이 헤매는 거를 볼 수 있죠. 특별히 예상대로 경기 침체가 시작한 후 마켓이 더 헤맸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마켓이 닫은 후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죠. 상호 관세 며칠 전을 보면은 마켓은 비교적으로 큰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상승으로 날을 마쳤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1분기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분기가 끝났으니까 연금 기금들이 주식으로 재조정을 해야 된다고에 대해서 말을 해봤죠. 연금 기금은 약 1,000억 달러를 주식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마켓이 잘 견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요일에만 연금기금이 100억 달러를 넘게 주식으로 전환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연금기금에 돈 있는 사람들 불쌍하네요.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상호 관세 발표 후 S&P 500은 이틀 만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게 1950년 이후 네 번째로 이틀 만에 S&P 500이 10% 넘게 하락한 건데요. 전 3번은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가 일어났을 때였고 2008년 11월에 금융위기 때 주식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2020년 3월에 코로나 폐쇄가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번 상호 관세 발표에 마켓 반응이 왜 이렇게 심했냐면은 관세율이 마켓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한다고 주장하는 관세 일부인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제품에 50% 관세를 붙인다고 주장하는데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붙이는 실제 관세율은 0.79%입니다. FTA 때문에 관세율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어떻게 50%로 나왔나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국가들과의 무역 적자를 미국 수입 액수로 나누면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나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50%로 나옵니다. 그리고 브라질같이 미국이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들은 10% 관세를 붙이는 겁니다. 관세가 제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덜 살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것이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기서 역사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20년부터 1921년까지 Forgotten Depression, 잊혀진 경기 침체라고 불리는 침체가 있는데요. 잊혀진 침체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노동력이 늘어나고 실업률이 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연준이 금리를 7%로 올려서 일어난 경기 침체인데요. 유럽에서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서 미국 수출을 늘려서 특별히 미국 농부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1921년에 America First, 미국 먼저를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워런 G. 허딩이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허딩은 고립 정책을 채택하고
1922년에 농부들과 제조업을 보호하려 포니 맥컨벌 관세법을 통과시켰는데요. 헐딩은 1923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부대통령 켈빈 콜리지가 대통령 자리로 올라서 고립 정책을 이어갔습니다. 켈빈 콜리지는 1923년부터 1929년 3월까지 대통령을 하면서 미국 경제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미국 주식시장은 거품에 들어가서 다우 지수는 5년에 165% 상승했고 사업가들은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제품에 관세를 붙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929년에 부유한 사업가 허버트 후버리 기업 친화적 정책을 약속하며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1929년 10월에 주식 거품이 터지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10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그에게 사명하지 말라고 간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후버는 1930년에 스무트-헐리 관세법을 사명했습니다. 스무트-헐리 관세법은 평균 관세를 20%로 올리고 모든 수입품의 60%의 관세가 부과됐는데요. 이번에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빠르고 컸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제일 큰 무역 파트너 캐나다의 반응이 컸습니다. 캐나다는 미국 제품의 관세를 올리고 다른 나라 제품에는 관세를 낮추고 미국을 떼돌리고 영국과 무역 블록을 형성했는데요. 25개국이 미국에게 보복으로 미국 상품에 관세를 붙이고 미국을 빼고 서로 무역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수출이 한 30% 떨어지고 스무트-헐리 관세법 때문에 경기 침체가 역사적인 대공황이 돼버렸는데요. 스무트-헐리 관세법은 아직도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무트-헐리 관세는 평균 관세를 20%로 올렸는데 트럼프 관세는 평균 관세를 29%로 올린다고 합니다. 역사상 제일 높습니다. The old relationship we had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deepening integration of our economies and tight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s, is over. 캐나다 총리 커니는 최근 미국과의 관계를 재평가해야 된다고 말을 했고 트럼프가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미국에서 만드는 자동차에 25% 관세를 붙일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와 EU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발표도 안 했는데 트럼프는 나서서 캐나다와 EU가 연합을 하면은 훨씬 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는데요. 이게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라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뜬 뉴스 하나는 한중일이 합쳐서 미국 관세에 공동 대응을 할 것이라고 뉴스가 나와서 트럼프 비판자들은 트럼프가 역사적으로 적인 동아시아 나라들을 모이게 한다고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된다고 비꼬에서 주장했습니다. 베트남은 상호 관세 발표 전에 미국에 붙이는 관세를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트럼프는 베트남에 46%라는 가장 높은 관세율 중 하나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중국과 EU와 무역에 대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미국 전문가들의 제일 큰 두려움입니다. 스무트-헐리 관세법은 다른 나라들을 서로 모이게 했고 합쳐서 미국을 배제했습니다. 요즘 경제는 1930년대와 다르고 경제들이 더욱 밀접돼 있고 달러가 가장 강력한 통화라 나라들이 합쳐서 미국을 배제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현재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보다 낮아서 미국만 중요한 시장이 아니죠. EU는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고 금요일에 중국은 4월 10일부터 미국 제품에 34% 관세를 붙일 거라고 발표를 했고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하는 게 큰 실수라고 소셜미디어에서 글을 올려서 무역전쟁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마켓에 큰 두려움을 줬습니다. 마켓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는 변동성 지수 빅스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목요일에 마켓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빅스는 마켓이 닫기 바로 전까지 3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빅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아직 공포 판매가 시작 안 됐다고 빅스는 더 높아야 된다고 목요일에 마켓이 5%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도 솔직히 그 말을 보고 에이 설마 그랬는데 그 말이 맞았네요. 마켓은 금요일에 더 크게 하락하고 빅스는 45로 마감했고 마켓이 완전히 공황에 빠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마켓은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불들 찾기 힘든데 아직 남은 불들 중에서 높은 빅스를 이유로 돼서 마켓이 상승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빅스가 한 달 안에 처음으로 45를 돌파했을 때 S&P 500은 하루 후부터 2주 후까지 거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빅스가 33.5를 넘었으면은 6개월 후에 S&P 500은 평균 12.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현재 트럼프가 마켓에 병 주고 약 주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상관이 있을까요? 현재 단기 마켓 퍼포먼스에 제일 중요한 것은 상호 관세가 4월 9일에 시작하는데 트럼프가 다른 나라들과 거래를 성사시키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의 대변인은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협상할 기회는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말 나온 지 몇 시간 안 돼서 트럼프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그냥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 뉴스가 마켓에 미치는 영향은 오래 갈 것입니다. 최근 제약과 반도체는 관세 면제를 받았는데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일시적일 뿐이고 트럼프 정부는 분야별 관세를 붙일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The distribution of equities across households, the top 10% of Americans own 88% of equities, 88% of the stock market. The next 40% owns 12% of the stock market. The bottom 50 has debt. They have credit card bills, they rent their homes, they have auto loans, and we've got to give them some relief. 어느 사람이 틱톡에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마켓을 붕괴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 금요일에 트럼프는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서 공유했는데요. 영상을 요약하자면은 주식은 대부분 부자들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마켓을 붕괴시키면서 금리를 내리고 인플레이션도 내리고 일자리를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가져오면서 부자들의 부를 일반인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라고 트럼프를 칭찬하는 영상인데요. 영상의 메시지는 방금 보신 재무장관 베센트의 메시지와 비슷합니다. 최근 마켓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베센트는 주식 폭락이 맥7의 문제이지 마가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트럼프의 고문들은 금리를 내리고 유가를 내리고 달러를 내리는 게 목표라고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관세 발표 후 중요한 장기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유가도 내려가고 있고 달러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주식시장을 희생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강화하려고 하는 걸까요? Tariffs have also led to political decimation. When McKinley most famously put tariffs on in 1890, they lost 50% of their seats in the next election. When Hot Smoothie put on their tariff in the early 1930s, we lost the House and the Senate for 60 years. 영상에서 하원 의원 램펄이 말했듯이 역사적으로 관세는 선거 때 여당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중간 선거는 내년 11월에 있으니까 주식 폭락과 짧은 경기 침체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경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간은 짧습니다. JP 모건은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확률을 60%로 보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분석가들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스닥은 최고치에서 20% 하락선을 넘으면서 베어마켓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헤지 펀드들은 마진콜 당하고 있고 엔화가 많이 올라가고 미국 주식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엔캐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은 그냥 쭉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다음 주에 트럼프가 어느 나라들과 관세 협상을 이루었다고 발표를 하면은 바운스가 생길 수 있지만 좀 더 긴 시간으로 마켓은 더욱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마켓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11월에 불트랩에 있다고 그랬고 이제는 공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서 쭉 내려간다는 말이 아니고 주식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건데 대부분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capitulation, 항복 단계는 아직 멀었고 저는 2025년 예측 영상에서 또 다른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장기 금리가 떨어져서 위험해 있는 은행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은행들 위기는 아직 남아있고
만약에 이것까지 터지면은 다가오는 경기 침체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 기회는 곧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